안녕하세요. SSI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K입니다. 오늘은 프렌즈 이퀄라이제이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 프렌즈 이퀄라이제이션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작성된 글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이 구분법은 안드레 주카리라고 이탈리안 로 리밋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퀄라이징에 대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물론 제 블로그는 엄베르토 펠리자리의 Specific Training for Freediv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제가 블로그를 작성했고요. 유튜브 채널 보면 안드레 주카리가 이 세 가지 이퀄라이제이션 다시 구분하는 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Traditional Frenzel Equalization이죠. 여기서 Traditional 전통적이라고 해석하기는 그렇고요. 기존 방식이라 하면 될 거죠. 보통 Conventional으로 하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Frenzel이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프렌젤, 앞전 시간에 설명을 했겠지만 코를 막고 성문을 닫고 연구개를 중립화시킨 다음에 혀의 뒤쪽과 목 주변 보조근을 이용해서 라링스, 즉 후두를 들어 올리면 비강 내 압력 변화죠. 즉 비강 내 압력이 증가함으로 해서 비강 이후에 있는 미관의 입구가 열리고, 그래서 공기가 중위로 넘어가면 중위에서 외부 압력을 받는 반환 힘을 주는 게 프렌젤 이퀄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그 설명은 얘기를 했고요. 잠깐 이관의 특징을 잠깐 보면, 여기 이관이 보이죠? 여기가 오픈되어 있고 쭉 해박적으로 봤을 때 이관의 길이는 35mm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닫혀있고 3분의 1이 열려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닫혀있는 이관의 입구를 공기 내부압을 올림으로 해서 열리게 되고 공기가 중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Traditional Frenzel을 설명한 거고요. 자, 다음은 Advanced Frenzel. 자, Advanced Frenzel이 있고 뒤쪽에 또 Sequential Frenzel Equalization이 두 개가 더 있죠. 자, 먼저 Advanced Frenzel을 잠깐 볼게요. Advanced Frenzel, 말 그대로 Advance는 진보된, 좀 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Advanced Frenzel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적으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RV, Residual Volume, 잔기량은 25%죠. 그래서 Frenzel 한계 수심을 보통 30m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근데 잔기량 25%를 MT런과 더불어서 이런 스트레칭으로 통해서 다이빙의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2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10%대까지 RV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렌젤 한계 수심을 점점점 깊게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안드레 주카리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인 프렌젤로 갑니다. 내려가서 보통 프렌젤 한계 수심에 도달한 30m에 도달했을 때 리버스 패킹이라는 거죠. 우리가 N차지라고 합니다. 보통 30m 이상권 들어갔을 때 기존에 우리가 RB의 수준으로는 공기가 더 이상 후두 쪽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죠. 보통 M차지는 이게 M차지고, N차지는 소량의 공기를 구강으로 보내고 비강으로 보내서 그 공기를 이용해서 프렌젤을 한다. 이게 Advanced Frenzel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Advanced Frenzel을 해서 70까지 가는 강사님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다이버들, 100다이버들이 Advanced Frenzel로 100m 이상 가는 사람도 2명인가 실제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m까지는 일반적 traditional 프렌즈를 가고 30m 이하에서는 N 차지를 해서 한 번 차징을 해서 한 번에 프렌즈를 하거나 두 번의 프렌즈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 차징을 해서 한 번에 N 차징으로 한 번에 프렌즈를 하는데 저의 한계 수심은 52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본인의 RV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아이디어 교재에 나와 있는 TKH락 있죠. 혀의 움직임에서 앞쪽, 중간, 끝자락 갔을 때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드밴스 프렌즈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다음 마지막 sequential pharyngeal equalization. 시퀀스는 말 그대로 연속적이라는 얘기죠. 연속적인 pharyngeal equalization. 이 의미만 봤을 때 굉장히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의 개념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20m까지 수심 20m까지 일반적으로 프렌즈를 갑니다. 그리고 20m에서 일반적으로 M 차징을 하죠. M 차징을 하는데 이 M 차징의 정도가 마우스의 M 차지의 60% 정도의 공기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순간부터 프렌젤로 하강을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이 마우스필 프렌젤과 별 차이가 없죠. 다만 차징할 때의 공기의 정도가 100%가 아닌 60%로 차징한다는 얘기죠. 이유는 뭘까요? 이게 마우스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정한 공기, 필요한 공기만큼만 차징을 한 다음에 수심 변화에 의해서 입안 공기의 부피 변화가 있겠죠. 최대한 입안의 압을 최대치로 올리지 않고 프렌젤에 필요한 공기만큼을 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60%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정도의 공기를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퀀셜 프렌젤은 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우스필 컨스턴트 프레셔를 하는 입장에서 프렌젤 이퀄라이제이션 시퀀스를 하게 되면 성문이 열려서 공기를 삼켜지는 현상이 제가 인지를 했죠. 그래서 굳이 시퀀스 프렌젤은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고 앞서 얘기한 어드밴스 프렌젤만 제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강사는 이 시퀀스 프렌젤로 자기 PB를 늘린 분도 있어요. 50대였지만 60m까지 간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렉세이 몰차노브가 130을 갈 때 제가 19년도에 알렉세이를 만나서 그 친구의 다이빙 이퀄라이징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렉세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스터는 본인이 채울 수 있는 최대 아래쪽 수심에서 공기를 채울 때 최대한으로 채워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채운 공기를 어떻게 잘 다뤄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타겟까지 가지고 가느냐인데 알렉세이 모초노브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마우스 프렌젤 형식이죠. 근데 알렉세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펄싱이라고 얘기합니다. 펄싱은 여러분들이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펄스 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밀어주는 거죠. 엄미다스는 시퀀셜 프렌젤 이퀄라이제이션과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130m까지 갔고요. 아이다 기록이죠. 작년에 시마스 131m까지 갔죠. 그래서 알렉세이의 개인 기록은 131이지만 현재 아이다 공식 기록은 130m 컨스턴트 웨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 프렌젤에는 세 가지 크게 있다. 트래디셔널 프렌젤, 어드밴스 프렌젤, 시퀀셜 프렌젤이 있으며 본인한테 잘 적합한 어떤 게 있다면 그걸 강화시켜서 본인의 프렌젤 능력치를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거나 혹시 교육 문의가 있으면 아래쪽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